그래서 원대를 운영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 안에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재 네. 문제들을 수습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소통해서 당정청 원팀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를 하는데 내가 가장 적합하고 준비가 돼 있다. 지금 몇 등 하실 것 같으세요? 네 분 중에. 아 진짜 것 같네요. 야 이거 질문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병기 이슈가 어렵습니까? 이해훈 이슈가 어렵습니까? 좀 둘 다 다른 성격의 문제 둘 다 어렵습니다. 김병기 전 대표님은 우리 당내 네. 좀 상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문제이고 이해훈 문제는 특히 더 이제 정부에서 좀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복잡한 면이 있고 그래서 둘 다 사실 머리 아픕니다. 근데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 아닌 경우가 하도 많아서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특검을 안 겠다는 얘기 아니고요. 네. 지금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네.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더 저희들도 검토를 할 거고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 보궐선거가 생겨서 이제 빨리 나오긴 했지만 그 전부터 한번 하면 잘할 수 있겠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지금 원내대표 이제 선거가 내일 모레죠? 네, 이틀 남았네요. 네. 이틀, 예, 내일 네. 모레 있을 그 선거에 출마하신 한병도 의원님 모시고 또 다른 후보님들께 여쭤봤던 거 비슷하게 한번 좀 여쭤보고요. 그리고 또 좀 어려운 질문들도 네. 불편하실 수 있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병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병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분도 상 받으셨네요. 백봉신 사상이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왜 웃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마치 비웃는 듯. 아니 무슨 근데 말씀이세요? 이만 아니, 300명씩 농담입니다. 주는 걸로 농담. 헷갈리신 것 같은데 10명인가요? 예, 10명입니다. 예. 아니 어제 예. 함께하셨던 박수현 의원 예, 맞습니다. 이거 받으셔서 맞습니다. 예. 이거 남발인가 했는데 네. 그렇진 않고 네. 네. 우리가 우연히 이제 네. 신사들을 이제 잇따라 부르고 있다. 네. 음,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막 튀는 행동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막 쇼츠 많이 찍고 뭐 이런 분들께는 대체로 못 가는 상이죠. 쉽지 않죠, 그게. 네. 이거 네. 기자들이 투표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백봉신 직원들하고 사상 뽑을 기자들하고 국회에 투표 있는 기자들, 직원들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그래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말씀도 되도록 골라가며 하는 사람들, 네. 상대 당 의원들에게도 가능한 예의를 지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백봉상을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혹은 뭐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는 조금 낮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전국을 찌르시는데요. 왜냐면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예. 당원분들께서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잖아요. 예,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백봉신사상 받으신 거는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원내 대표 이제 나오신 거잖아요. 네. 왜 한병도가 돼야 됩니까? 지금 이제 4개월 남은 원내 대표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4개월 남았는데 새로 인선하고 준비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일을 투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총선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 모시고 그 전략기획위원장도 했고 네. 또 원내 운영수석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를 운영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 안에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재 네. 문제들을 수습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같이 공감하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 청와대 정부에서도 많이 포진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방면으로 소통해서 당정청 원팀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승리를 하는데 내가 가장 적합하고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현재 문제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현재 문제를 수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당내에 여러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 네. 원내대표의 문제라든지 또 김병기. 예예 네. 또 이해훈 네.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온 또 문제 제기라든지 네. 이런 것은 직접적인 현안이고요. 네. 당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차 종합 특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15일 날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 건지 네. 신천지와 그리고 통일교도 함께 특검을 처리할지 말지 네. 15일 날 되는데 현재 저희 계획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 저도 바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대외적인 어떤 이슈들 나오는 문제, 네. 당장 그 입법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산적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으니까 김병기 의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 12일 날 날짜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서울시당 관계자들 관련 자료들 이런 것도 전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본인의 소명도 드려야 되고 이게 12일로 현재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날짜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당의 절차를 한번 당장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일에 결론이 나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당에서 일단 조사는 다 감찰단에서 그 프로세스는 다 진행이 돼서 심판원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바로 결론을 낼지 두 가지입니다. 자료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게 뭐가 있으면 바로 그냥 심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이런 사건은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김병기 전 대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명도 들어보고 가지고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질문도 해보고 하는 또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김병기 전 대표가 심판원에 와서 소명을 할지 안 할지 이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현재 당의 계획은 10일 날 모여서 어떤 결론이든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뭐 김병기 의원식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제기된 의혹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내 다 자료들 어쨌든 나도 소명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억울하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시간 좀 달라. 네. 이러면 안 주기도 좀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원에서는 그럼 빨리 와서 소명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2일에 만약에 결론이 안 나와 버리면 늘어지고 그럼 당에는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정무적 부담으로 올 수도 있죠. 엄청난 부담이 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게 일단 12일 날 진행이 되면 당에서 날짜를 특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어떤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의 여러 사건들 보면 이게 늦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감찰단 조사와 심판원 결과가 다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몇 개월씩 걸리고 그러거든요. 과거에 여러 우리 의원님들 이슈들이 아주 많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빨리 진행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아주 속도감 있게 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빨리 이제 진행을 비교적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 이제 알겠는데 네. 현재까지 이제 뭐 드러난 여러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사실 확인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것들은 사실 거의 뭐 판명이 좀 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나온 거를 볼 때 당 민주당이라면 혹은 뭐 의원님이라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판단하기 이른가요? 네, 이게 이제 날짜가 특정이 안 되고 네. 그렇다면 여러 사건에 대해서 제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곧 재판 판결을 하는 것처럼 심판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원내대표 후보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뭔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제기된 여러 문제들의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네. 쌍방의 양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도 좀 그날 그 결정을 지켜보고 네. 좀 입장을 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 관해서도 뭐 여러 개 또 여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워낙 이제 다른 원내대표 후보님들도 뭐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이신 네네. 것 같아서 네네. 아마 요 역시 뭐 비슷하실 거라 생각하고 네.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공천 헌금 내지는 이 의혹들 돈이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당 기준에서 당연히 안 맞는 일일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민주당스럽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이슈 자체가 불거짐만으로도 예? 저희들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이 공천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제 기억으로 2004년도에 적어도 민주당에서는 2004년을 기점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돈 과거에는 내고 공천 받는 거. 저는 아주 180도 달라진 게 2004년도에 예?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이 당내 선거나 뭐 이런 것까지도 돈 봉투가 그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문화가 상당히 팽배해 네.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시고 이 문화를 단칼에 끊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 이런 공천헌금이나 이런 구태를 단칼에 내리친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셨고 저희들은 그 전통이 유지가 되고 청렴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우리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돈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이라면 부끄러운 일이고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다시 좀 돌아보고 긴장감을 가지고 좀 운동화끈을 다시 도여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제 믿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기는 참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유혹을 그러니까 의원들이 설령 못 느끼 의원들은 설령 그 유혹을 좀 떨쳐내린다 하더라도 그 이제 하고 싶은 사람들 네. 뭐 구의원, 시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당선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장 이 뭐 유권자들한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국회 해당 지역 국회의원한테 잘 보여야 공천받고 이 지역은 어쨌든 뭐 민주당 혹은 뭐 국민의힘 당세가 세니까 무조건 거기 하면 된다. 이제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국회의원한테 뭐 돈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뭐 어떤 인적 노력이 됐든 하여튼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노력을 하죠. 당 네. 활동을 하면서 본인의 네. 활동력을 높이고 네. 뭐 지역구 관리라든지 예를 들어 당원을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노력하는 이런 다방면으로 네. 그 당원으로서 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총선 같은 거 있을 때 의원들이 있으면 아주 헌신적으로 더 노력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건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거와 지금의 예를 들어서 돈을 줘서 내가 공천을 받는데 의원들한테 갖다 준다는 생각을 하는 자체에 네. 저는 적어도 민주당의 그런 문화는 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아주 이거 하나 여쭤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인 문제 말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운 게 그 유형은 다르지만 윤관석 의원이 그 송영길 당대표 선거 있을 때 돈 봉투를 좀 나눠준 일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올라오느냐 이제 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느냐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당이. 그리고 이번에도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둘이나 지금 그 돈 문제로 얽혀 있는 걸 보면 이걸 진짜 그 두 사람만의 문제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당 차원에서는 진짜 뭔가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당에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일 일탄이냐 시스템의 문제냐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당의 공천 과정이 이미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의원을 선출하고 자치단체장을 뽑는 과정도 다 이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 평점에 따라서 되고 본인의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 평점의 점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그 업무를 수행한 걸 아주 촘촘히 점검하고 그걸 시스템화해서 공천을 주는 거거든요. 네. 성적이 좋지 않으면 떨어뜨리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런 어떤 개인들의 일탈 그런 문제들이 나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오히려 전수조사보다도 전체 한번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신교육을 지역별로 갑니까? 지역별로 정신교육이 어쨌든 좀 각 지역별로 가서 이런 문제는 해서는 다시는 안 된다든지 우리 뭐 공천 과정이 어떻다든지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네. 다른 교육국 같은 데서 좀 한번 설명하고 교육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주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비밀리에 뭐 어디 가서 1억 주고 뭐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정치후원금 같은 형식으로 또 그냥 네.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주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건 이제 합법의 틀 안에 있으니까 네. 뭐 합법이긴 합니다만 사실 정치후원금이 그렇게 쓰라고 그런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내라고 있는 제도는 아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일단 정치 후원금이 들어와 있으면 그걸 반납할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옷깃을 염해야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치인이나 뭐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나 그 각 지역의 리더급에 있는 분들이 그것도 공지를 하고 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천을 앞두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시도원들이 좀 조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는 좀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해서 네. 좀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계기로 예, 예. 한번 돌아보고 좀 여론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신사시다. 예. 네, 신사. 제가 봤을 때 이거 특검으로 두드려 잡아도 안 될 것 같은데 교육 얘기를 하시니까. 신사죠. 예. 네. 어. 혹시 이건 진짜 뭐 어리석은 질문이고 네. 아마 뭐 댓글에 일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방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방의회요? 예.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이게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게 이제
국가가 저희들이 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가 있듯이 이 각 지자체도 시 또는 구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민주주의 시스템이 저는 제대로 작동을 하고 지역 단위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저는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바람직하면 참 좋긴 할 텐데 네. 예를 들어 뭐 대체로 뭐 아주 서울 같은 지역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웬만한 지역들은 또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이런 사람들이랑 왜냐면 비슷하게 뽑힐 테니까 같은 당 소속의 사람들이 또 시의원, 구의원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실 정부랑 다 여당이 다 같이 한 편인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견제는 제대로 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그건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당이 모두 독식을 하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치 제도를 통해 가지고 특정 지역에 비례제 제도나 이런 걸 좀 바꿔서 좀 최소 정당 득표를 하더라도 네. 그 비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의 타당이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그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번 정계특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구당 부활이라든지 좀 이런 문제 그 소수당도 그 영남이나 호남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이번 정계특위에서 꼭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도 기존에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정계특위가 구성이 되면 원내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김병기, 강선우, 김경 이 사건을 예. 특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네. 거기엔 동의하시나요? 특검보다는요 지금 이제 아마 모든 사건 터지면 특히 야당은 다 특검하자고 이거 외에도 네. 이제 할 텐데 지금 경찰 조사가 제가 보니까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김경 김경도- 출국 금지도 안 되는데.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있잖아요. 아니, 들어오란 저 네. 그게 또 잘 이해가 안 되긴 네. 하는데 아무튼 그 조금 그건 빨리 대응을 했을 네. 필요는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전방위로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여당인데 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냐? 네. 또 뭐 검찰이 할 수 네. 있냐 그러는데 네. 저희들 예전에 비춰보면 민주당이 뭔 이런 일이 있다고 네. 검찰에서나 경찰이 봐주고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철저히 수사를 할 거기 것이다. 때문에 수사하는 거 초창기만 좀 보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그때 들어요, 가서 지금. 공론을 할 수가 있고 아, 지금 아니 소환해서 일단 내용 자체가 안 나왔으니까 네. 그때까지 한번 수사 상황을 조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면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김병기 이슈가 어렵습니까? 이해훈 이슈가 어렵습니까? 좀 둘 다 다른 성격의 문제 둘 다 어렵습니다. 김병기 전 대표님은 우리 당내 네. 좀 상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제 좀 더 아주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문제이고 이해훈 문제는 특히 더 그 이제 정부에서 좀 인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복잡한 면이 있고 그래서 네. 둘 다 사실 머리 아픕니다. 네. 근데 이제 특검 관련해서는 약간 이건 전략적으로 차라리 선제적으로 여당에서 먼저 네. 민주당에서 이거 특검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꽤 좀 약간 신선한 충격과 함께 좀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여론을 조금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전에 뭐 여야 다 그랬습니다만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네. 근데 특검 거부하는 자가 그 범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서. 이제 와서 그럼 어떻게?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특검을 않겠다는 얘기 아니고요. 네. 지금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네. 저희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더 저희들도 검토를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도 네. 야당이 막 하자고 했는데 네.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이제 초기는 좀 그 경찰 수를 지켜보시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황을 제 보겠습니다.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네. 전략적으로 아마 그렇게 네, 하시면 꽤 좀 좋아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다. 그리고 네. 더 민주당이 깨끗해 보일 수도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건데 네, 네. 여튼 뭐 지금 아직 그거 할 단계는 아니라고 네, 그렇습니다. 뭐 생각은 좀 더도 들긴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해훈 후보자 얘기는 짧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오는 문제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저는 현재 상황을 봐야 된다고 청문회까지 가야 돼요? 생각을 들고요. 네. 저는 청문회까지는 이미 날짜가 12일 날 네. 청문 계획서가 채택이 될 거고요. 네. 19일 날 청문회를 할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시간 끌기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육성을 통해서 네. 그 직원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다 들었고 네. 또 어제는 또 아파트 관련된 네. 이런 의혹이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과정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과정이 심각하니까. 뭐예요? 이혜훈 후보자를 그냥 가루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스스로 내려오게 하는 아니요. 과정이에요? 인사청문회는 그 대통령 지명을 했기 때문에 네. 청문 절차까지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만 가지고 그냥 바로 철회를 당장 해라라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의혹들은 뭐 해명을 한다 그러는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전부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고 국회도 지켜보고 있고 아마 청와대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청문 과정에서 더 많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해명이 될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19일 날 전체 그리고 이제 최종 인사 네. 네. 채택할지 말지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19일 날 인사청문회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인사권자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네. 어떤 정치 행위, 뭐 인사 행위 이런 것들이 국민의 스트레스를 더 높이자는 목적으로 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야,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더 열받겠지. 뭐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목표가 예.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근데 가야 이제- 되는 이유가 일단은 지명했으니까 네.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1년에 문제가 나오면 즉각 처리하는 것도 좋은데 네. 이제 국가라는 것도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예. 그 속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뭐 그런 현재 나온 건 단점들이 많지만 또 이제 이번 사례가 아니고 다른 경우는 이런 것들도 해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해보면. 육성이나 이렇게 뭐 명백하게 육성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뭐 해명할 여지는 없겠지만 근데 이 안에도 그 최종 국민들이 이제 이걸 만약에 지명을 철회를 한다든지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러면 좀 왜 이 사람이 안 됐다는 걸 또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약간 저 하나 우려되는 거는 다음에 또 뭐 어떤 정권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추후에 들어설 수 있겠죠. 그 정권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가 또 지명이 돼요.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가. 예, 예. 근데 빨리 내려오라고 분명히 아마 얘기하시겠죠. 예. 뭐 그런 상대당이라면. 예. 그때 야, 너네도 이혜훈 후보자 끝까지 청문회까지 갔잖아. 예. 이렇게 명분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 스트레스를 높여야 되나 예.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튼 19일 인사청문회까지는 그래도 간다는 게 민주당 현재까지 입장이신 거고. 네. 예, 예, 예. 네. 그 청문회 이후에 이제 지명 철회하거나 본인이 자진 사퇴한 경우도 있었죠. 이진수 교육부 장관 그렇습니다. 후보자가 그랬고 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했으니까 결과는 좀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건 뭐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혹시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혜훈 후보자가 그 장관으로서 자격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현재 나온 제가 직관적으로 TV를 보고 예. 느끼는 건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도 이제 제가 뭐 걱정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되고 뭐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지금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인사권자가 있는 뭐, 물론 거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네. 거기서 판단을 하실 거고 그런 건 이제 모든 과정들을 다 청와대에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 제 입장을 지금 내는 건 조금 적합하지 그런가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당연히 이제 그건 고유한 권한인 네. 거고 그래서 뭐 어떤 입장을 가지시건 그건 대통령의 생각과는 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혹시나 여쭤본 네. 건데 네. 네, 걱정스럽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혜훈 후보자까지 여쭤봤고 2차 특검 뭐 이거 한번 좀 여쭤볼까요? 2차 특검요. 통일교 특검 하고 그다음에 네. 나머지 2차 김건희 윤석열 2차 특검 네. 다 갈 그 것이냐. 종합특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사위 안건 조정 소위에 두 가지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쯤이면 법사위가 열려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마 심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 숫자도 아주 많이 하고 기간도 좀 길게 하는 내용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종합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이야기 검토할 수 있는 게 최장 한 170일 정도 그리고 수사 인력은 한 예를 들어서 최대 156명까지 좀 하고 특검 선정 방식도 전에 했던 것처럼 그 민주당과 최대 의석을 가진 비교섭 단체에 좀 구성된 분들 요 분들로 해서
진행이 되고 최종 그 대통령이 판단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되지 무조건 않을까라는 간다, 생각이 일단은. 들고 네. 그리고 15일 날 본회의가 잡혀있기 때문에 네. 월요일 날 법사위가 열리는 것은 처리를 전제로 진행이 되는 거고 특검이 저도 이건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 현재 당의 이제 여러 문제들을 수습하는 게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고 그 네. 문제라고 얘기해 주신 게 김병기 문제, 이해운 문제, 뭐 2차 특검 뭐 등등등 이런 걸 네네. 이제 짚어주셔서 요거 여쭤봤는데 예. 혹시 민생 관련돼서는 아니면 뭐 경제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는 뭐 굳이 이렇게 많이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네, 주요 입법 과제들을 원내에서 다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AI 시대 전환 네. 관련해서는 네. 제가 되면 지금 주요 관련 상임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입법 과제를 다 점검을 해서 네. 지금 예산 문제는 저번에 본 예산에서 AI 시대 전환을 위해서 제가 애결위원장을 하면서 촘촘히 부처별로 네. 주요 지역별로 예산을 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은 반영을 했지만 또 입법적으로 부처 외에도 AI 시대 전환을 위한 주요 입법 과제를 모두 부처별로 다 점검을 해서 네. 신속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요. 네. 네. 아니 그 당원 투표가 20% 들어가잖아요. 네네. 당원 원내대표를 뽑을 때 네. 이거 의원님한테는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네. 좀 이게 좀 저도 신기하기도 한데 네. 각종 뭐 그 우리 민주당 그 유튜버들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투표들을 하더라고요. 네. 아. 투표들을 하는데 제가 잘 나와서 아 그래요? 지금 한번 끝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웃는 거예요? 설레 보입니다. 아니 지금. 왜 웃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왜 뭔가 웃으셨어요? 그 한번 특정에서 이렇게 뭔가 한 명도만 따라다니는 인기 이런 의선은 아니었는데 그 당원 투표가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저희가 네,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요. 지금 많은 당원분들께서 네. 지지를 해주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네. 그 임기를 4개월 남은 자녀 임기만 한다. 이게 이슈가 됐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아니 생각인가요? 사실 당연히 네. 4개월 하고 끝나는 겁니다. 당원에 따라서 나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당원이 네. 자녀 임기로 한다. 자녀 임기로 한다는 건 나도 끝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방선거가 한 달 후에 있으니까 네. 그럼 원내대표가 사퇴해 버리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네. 결의를 해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한 달만 연기하면 5개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야 돼요. 6월까지 그러면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표를 내고 자, 그다음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너 이제 출마하지 마라 이거죠. 4개월이나 많이 했으니까. 근데 나는 아니 이걸 왜 지금 다음 출마 그때 가서 볼 일을 지금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느냐. 그리고 출마하지 않을 테니까 그 4개월간 열심히 할 테니까 찍어달라는 것은 저는 그 의원들에게 호소할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후보든지 간에 당선이 되면 4개월간 죽기 살기로 하겠죠. 아마 다음에 나오고 싶고 하는 사람이 좀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당 지도부가 룰을 만들어야죠. 이런 만약에 2달하고 원내대표 해야 되는 자녀 임기만 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다시 룰을 만들어서 그 선수들을 입장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룰에 따라서 다음에 하면 되는 거지. 4개월 후에 나 안 할 테니까 뭐 찍어달라. 이것은 그 저는 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 임기를 하고 또 그때 다시 한번 선거가 있을 때 또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예, 말씀이군요. 예. 다른 의원분들이 우리 한병도 의원 꼭 이번에 좀 원내대표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나의 타임인 것 같다. 이 판단으로 나오신 좋은 거예요? 질문인 것 같아요. 한병도 의원이 네. 뭔가 자리 욕심을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한병도 그래서 한 번도인가요? 아닌데. 아니, 자, 한 병 더? 방금 한 병 더는? 병도 아니고, 한 병 네. 더가 아니고 한 병 더입니다. 네.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원래. 전에부터 예. 한번 해볼까?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뭐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예. 편이라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 보궐선거가 생겨서 이제 빨리 나오긴 했지만 그 전부터 한번 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특히 원내 수석을 해봐서 네. 원내 운영 경험도 있었고 네. 그럼 요런 문제는 요렇게 하고 네. 내부 갈등은 이렇게 조정을 하고 당정청 원팀은 현재 뭐 실무당정청 고위당정청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 그때 해보니까 과정 관리를 조금만 더 잘하면 더 원팀으로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제 뭐 주특기라고 감히 자랑하고 싶은 게 다양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느 누구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고 우리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개인과 집단이 갈등이 생기면 내가 직접 나서서 조정하고 합의하고 이런 과정을 좀 잘할 수 있겠다. 네. 내가 특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전에부터 개인적으로 좀 네네네.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른 의원분들도 한병도 의원 나오시면 당연히 원내대표 하셔야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하시고요. 요즘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예. 어디에서부터 좀 썰렁했나요? 좀 썰렁했어요? 네. 그래요. 네. 의원분들도 많이 좀 돕고 계시는군요. 네, 많이 사람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몇 등 하실 것 같으세요? 네 분 중에. 진짜 이거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정신 놓고 있으면 혹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등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병도, 진성준, 백혜련, 네. 박정 의원 이렇게 네 분이 지금 현재 네.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오늘? 예, 지금 당이 아까 우리가 처음 토론하는 것처럼 여러 네.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수습하고 다시 빨리 우리 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의지를 모아서 지방선거가 곧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향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냐 못하냐는 지방선거 승리를 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두가 원팀으로 지방선거 승리해서 네. 우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떨 때는 왜 보면 꼭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떨 때는 정말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네. 때는 좀 카리스마가 필요할 때가 있고 네. 어떨 때는 정말 인지도 높은 원내대표가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이번 원내대표는 소통의 원내대표가 필요한 때예요. 내부 소통. 네. 하지만 일은 강력하게 부드러움성에서 강력하게 무엇이다라는 걸 네. 제가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최윤경 기자님.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네. 감사하고요. 머지않아 한병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